서울 성수동의 이른 새벽 재봉틀 바늘 소리가 고요를 뚫고 나왔다. 윤혜수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6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리듬이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 무렵 그녀는 낡은 슬리퍼를 끌며 현관 우편함으로 향했다. 두툼한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서울시 공공정비사업 보상금 산정 통지서. 손끝이 저절로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132억 원. 그녀는 숨을 멈추고 다시 세었다. 10억, 100억, 그리고 10단위까지. 틀림없었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보던 혜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이 돈은 그녀가 1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재봉틀 하나로 세 남매를 키워낸 세월의 값이었다. 성수동 골목 끝 작은 수선집에서 바늘에 손가락을 찔러가며 모은 시간들. 그러나 이 숫자가 주는 무게는 기쁨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경로당 친구 최만식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돈은 사람의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이지. 어둠 속에서만 보던 진짜 얼굴이 다 드러나. 혜수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따르며 생각에 잠겼다. 큰딸 서영은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일했다. 둘째 도겸은 스타트업 개발자였다. 막내 지호는 구로구 반지하에서 아내와 살았다. 모두 자기 삶에 바빴다. 그날 밤 혜수는 결심했다. 아이들이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지 돈으로 보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솜 저고리를 꺼냈다. 거울 앞에서 얼굴에 분가루를 발라 더 초라하게 보이도록 했다. 거울 속 노인의 모습은 쓸쓸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내 아이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알아볼 시간이야. 혜수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낡은 지갑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지 아니면 사람 속에 원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지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오전부터 화려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윤혜수는 낡은 솜저고리 차림으로 그 거리를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딸 서영이 일하는 성형외과는 1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졌다.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을 장식한 예술 작품들.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 호텔 로비에 가까웠다. 리셉션 직원이 혜순을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예약은 하고 오셨나요? 우리 딸 서영이 여기서 일해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서영이 나타났다. 하얀 유니폼에 단정한 머리, 완벽하게 그려진 눈썹. 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본 순간 서영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혜수는 놓치지 않았다. 당혹감과 부담감이 뒤섞인 얼굴. 엄마, 예약은 하셨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직원들이 듣기에 부드러웠다. 마치 오래된 고객을 대하듯. 서영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필요해서. 상담실로 들어서자 서영은 재빨리 문을 닫았다. 밖에서 보일까 신경 쓰는 듯 했다. 엄마, 요즘은 병원도 다 분납돼요. 카드 할부도 되고요. 서영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다음 달에 제 보너스 나오면 그때 정리하면 안 돼요?
혜수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영은 자연스럽게 손을 빼며 시계를 확인했다. 엄마, 지금 VIP 손님이 대기 중이어서요. 제가 담당이라. 그래,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구나. 복도로 나오는 혜순의 뒷모습을 보며 서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는 오늘 시연할 명품 화장품 샘플팩이 들려 있었다. 30만 원짜리 제품. 엄마한테 이거라도 드릴걸.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VIP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 달 실적이 아직 목표치에 못 미쳤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혜수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 그리고 13층 위에서는 서영이 같은 유리벽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그러나 왠지 낯선 얼굴. 밖으로 나온 혜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유리는 투명하지만 막상 통과할 수는 없지. 강남역 인근 공유 오피스는 스타트업들의 전쟁터였다. 좁은 칸막이 안에서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두드렸고 벽에는 FAIL 패스트, 런 패스터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윤혜수는 이 낯선 공간에서 둘째 아들 도겸을 찾았다. 엄마. 도겸은 헤드폰을 벗으며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의 책상은 에너지 드링크 캔과 코딩 서적으로 가득했다.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문자들이 빼곡했다. 도겸아, 엄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한데. 혜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생긴 굳은 살이 만져졌다.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아.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도겸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다. 엄마, 지금 우리 회사 런웨이가 한 달 남았어요. 현금 보유 기간이요. 근데 다음 주에 투자 유치 발표가 있어서 이번만 성공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단체 채팅방이었다. 긴급 공지 법인카드 일시 정지. 불필요한 지출 자제 바랍니다. 도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화면을 내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서비스 사용자가 지난달에 20%나 늘었거든요. 혜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미래의 그래프가 보이고 있었다. 상승 곡선과 투자 유치, 그리고 성공의 환상. 도겸은 진심으로 바빴고 진심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그 진심 속에 어머니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혜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엄마, 진짜 급하면 꼭 말해요. 제가 어떻게든. 도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책임을 미루는 면죄부 같았다. 그는 이미 다시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공유 오피스를 나서는 혜순의 귓가에 키보드 소리가 따라왔다. 딸깍딸깍 쉼없이 이어지는 소리. 아들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현재에 서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혜수는 손바닥에 먼지를 털어냈다. 공유 오피스 책상에 묻은 것이었다. 저 아이도 힘든 건 아는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정은 나중에 갚는 게 아니라 지금 주는 건데.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도겸은 여전히 그 책상 앞에 앉아 숫자와 씨름하고 있을 것이다. 허공 속의 야망을 좇으며. 구로구 골목은 해가 지면 일찍 어두워졌다.
윤혜수는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반지하 입구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문 앞에는 낡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며느리 다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들어오세요, 빨리요. 안으로 들어서자 비좁지만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다. 작은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 거실 겸 방에는 빨래가 단정히 개켜져 있었다. 벽지는 오래됐지만 깨끗했고 창문 턱에는 다육식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지호야, 어머니 오셨어. 다연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막내 아들 지호가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호는 황급히 손을 씻으며 물었다. 혜수는 딸과 둘째에게 했던 것처럼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다. 통장을 펼쳐 보이며 머쓱하게 웃었다. 엄마, 미안해. 10만 원밖에 없어. 월급날이 아직 일주일 남았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대신 내가 같이 병원 가드릴게. 휴가 내서라도. 그때 다연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장롱을 열었다. 잠시 뒤 손에 든 것은 적금 통장이었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아니야, 다연아. 너희 모으는 거잖아. 이거 깨면 이자 손해지만요. 다연은 혜순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다. 오늘은 손해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프신 게 더 큰 손해죠. 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어요. 내일 당장 병원 같이 가요. 내가 모시고 다닐게. 혜수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이 좁은 반지하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가난은 냉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안게 만드는 온도였다. 저녁을 함께 먹고 돌아가는 길, 혜수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두 아이는 화려한 겉모습을 주었지만 막내는 초라해 보이는 진심을 건넸다. 그래, 내 피는 아직 따뜻하구나. 혜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났다. 일요일 정오, 성수동 집 식탁에 세 남매가 모였다. 윤혜수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볶았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식탁보를 펴고 그릇을 놓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다들 왔구나. 혜수는 자리에 앉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서영은 불편한 듯 손가락으로 젓가락을 만지작거렸고 도겸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자리에 앉았다. 지호와 다연만이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갑자기 모이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수는 국그릇에 국을 담으며 천천히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시험했다. 미안하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무릎도 괜찮아. 병원비도 필요 없었어. 엄마, 그게 무슨... 도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혜수는 안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다. 이게 우리 집 재개발 보상금이야.
132억.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서영의 눈이 커졌고 도겸은 입을 벌린 채 봉투를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함께 무언가를 계산하는 그림자가 스쳤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엄마, 그럼 그때.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돈으로 우리 사이 메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버릇 망가져요. 다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무릎은 제가 챙길게요. 돈 말고 어머니 시간 좀 저희 주세요. 혜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 지호 말이 맞아. 그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돈은 매듭이 아니고 시침핀이야. 옷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잠시 잡아주는 것뿐이지. 서영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너희를 믿지 못한 것 같아서. 혜수는 아이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돈은 공익신탁하고 너희 필요한데 조금씩 쓸 거야. 내 집은 성수에 없어도 돼. 대신 이 식탁엔 너희 자리가 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랜만에 밥을 천천히 먹었다. 며칠 뒤 혜수는 중랑천을 산책했다. 봄바람이 매화 향을 실어왔고 지팡이를 짚은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생의 따뜻한 진동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세 남매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시침핀은 뺐지만 옷은 여전히 하나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